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원칙과 원리가 있는데요. 그걸 끝까지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겁니다. 그건 이미 역사가 수없이 투자자들에게 증명을 해줬는데요.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량주를 통해서 적립식으로 시간에 투자를 해 자산을 불려 나가려는 투자자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계속 예측해 나가면서 짧은 기간에 높은 성과를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참 많은데요. 이건 투자 성향이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말릴 필요도 없고요. 그게 틀렸다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그들이 적립식 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렇게 투자하며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없는 사람 셈 치고 흘려들으면 됩니다. 어차피 아무리 근거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설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요.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죠.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다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대화라는 게 통하지가 않죠. 투자의 대가들도 못한다는 시장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과 피터 렌치의 말처럼 쓸데없는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할 것 없이 그냥 무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강조를 하는 적립식 투자인데요. 무지성 투자라고도 하죠.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자본금이 한정적이고요. 따라서 목돈을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자신의 능력대로 꾸준하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복리 투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리 투자는 처음에는 느끼기가 힘들 정도로 약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리 투자의 정답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은 14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은 무려 40년 정도가 지난 50세 이후부터입니다. 이런 워렌 버핏의 과거 5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4%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복리 엑셀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더라도 초반보다는 뒤로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자산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하라는 거고요. 투자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복리로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다라는 투자의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크게 성공한 소수가 아닌 대다수의 투자의 대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시간에 투자를 하라는 복리 투자를 강조하는데요. 선택은 개인의 몫이겠죠. 정답은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줬고요. 그 정답의 길을 투자자들이 그대로 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따라가죠. 누구는 장기 투자는 지루해서 싫다고 하고요. 누구는 내가 하는 시장 예측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누구도 못한다는 그 예측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누구는 자신은 모르겠지만 저렇게 예측 투자를 하는 투자자 중에서 그럴싸하게 말하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혹해서 따라서 투자를 했다가 투자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대다수의 투자의 대가들은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투자의 가장 큰 적이죠. 불안감을 줄여주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립식 투자의 기본 전제가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죠. 따라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 효과를 생각하며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의 평균을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안전하게 꾸준하게 투자의 성과를 더 높은 확률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시장은 우상향을 하죠.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시간보다는 상승을 하는 시간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금이 시장 안에 머물고 있어야지 밖에서 타이밍을 보면서 빠져나가 있다면 상승세를 놓치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세 중에서도 단 20% 정도의 상승장만 빠르게 크게 상승하는 상승장인데요. 이걸 몇 번만 놓쳐도 수익률이 조금이 아니라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언급을 또 했죠. 복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복리 효과는 초반이 아닌 후반에 강해지기 때문에 역시나 지루함을 참지 못하거나 빠르게 높은 성과를 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있고, 그렇게 인내심이 부족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결국에는 해내기가 힘든 적립식 장기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적립식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 첫 번째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 즉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경제는 순환을 하고요. 주식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고요. 이건 증명이 된 사실이죠. 우리는 증명이 된 사실을 따라가는 겁니다. 일부 적립식 투자, 무지성 투자를 하면 큰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그들이 인내심이 있게 투자를 못 해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지 적립식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투자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아야 하는데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탓만하며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적립식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장기 투자, 즉 시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이것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바로 투자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분야는 항상 똑같은데요. 장기 투자만 할 수가 있다면 지수에 대한 투자는 언제나 옳죠.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우량주에 대한 투자나 필수 기술인 반도체 또는 각 분야의 미래 혁신 분야들이 있겠죠. 친환경 전기차나 2차전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메타버스, 세상의 디지털화로 인한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 분야 등 좋은 장기 투자 분야들은 지금 시점에서 넘쳐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를 할 기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나 심리가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분들은 애초에 지수에만 투자를 하거나 SCHD ETF와 같은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이 좋은 성장하는 배당주 ETF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죠. 각자의 사정이나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투자 종목은 우선 먼저 가장 신중하게 잘 골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립식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역시 꾸준함이죠. 시장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정해진 날짜에 자신이 정한 금액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빚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금 필요하지 않는 여유 자금으로만 내 노후에 쓸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차곡차곡 들었듯이 똑같이 투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적립식 투자를 했는데 현재 손해를 봤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나 무지성 투자를 하면 큰 손해를 본다라고 주장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근처에 있다면 그냥 흘려 듣는 게 이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볼 뭔가를 했을 텐데 그걸 인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인정을 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아예 원리를 이해를 못한 투자자입니다. 이것도 아니면 그저 운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미 역사가 증명을 했고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증명을 해줬는데 이해를 못하면 본인만 뒤처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투자자들까지 모두 이끌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리 똥손으로 최고점마다 투자를 했어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장기 투자는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손해 시점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손해를 본 거죠. 스스로가 손해를 볼 투자를 해놓고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최저점에서 최고의 투자를 할 수도 없지만 항상 최고점에서 최악의 투자를 할 수도 없죠. 적립식 분할 매수의 장기 투자는 시장의 지수처럼 항상 시장의 평균의 성과는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재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분들은 지금의 조종장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지금의 조종장이 지속이 되기를 오히려 바라야겠죠. 본능과 반대로 할 수가 있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으로 같은 종목에 투자를 했어도 꾸준히 올라가서 항상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시장보다는 지금이 투자의
초반이라면 최대한 오랫동안 하락이나 행보를 거친 시장이 우리 적립식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지금만큼 좋은 게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겠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지겹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똑같고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일부도 아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플러스 1은 2인데요.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메시지를 투자의 대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1 플러스 1은 3이다, 4인 것 같다라고 유혹을 날리는 사람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1 플러스 1은 2입니다 라고 서로가 계속해서 다 잡아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입니다.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믿는다면 꾸준하게 좋은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